자, 등기법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론, 각종고 권리 등기를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 이제 강론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권리 등기를 먼저 하고 총론, 등기 총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60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교재에 260페이지 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총론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또 지름길로 가기 위한 것이 소유권 등기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의에 보면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토지가 아직 등기가 안 된 토지, 건물도 새로 이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 같으면요, 건물의 신축입니다. 건물을 새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면,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의 명의로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죠? 민법입니다. 이 시간에도 민법 187조입니다. 186조 7조.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가 민법 법률의 규정인데,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소유자가, 건축주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등기 없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민법에서 배우죠. 물권법에서.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을 때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다 그러죠.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소유자가, 건축주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렇게 배우셨고, 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이건데요.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일단 없죠. 건물이 완공된 후에 취득을 한 건축주,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이 보존 등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 부과가 있느냐, 이건 없습니다.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다만 민법 187조 단서라는 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분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신축된 건물을 매매, 증여 이렇게 이제 묻죠. 건축주가 신축한 건물을 매매, 증여를 하려면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60일 내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계약을 한 날로부터, 매매했으면 매매한 날, 증여를 했으면 증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이제 매매 증여 등의 계약을 했을 때만 60일 내에 등기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이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존 등기는 건축주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하고 신청 의무라든가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민법 187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 계약을 했을 때는 60일 내에 이건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존 등기 의의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직권 두 번째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어디부터 설명드리느냐 하면 262페이지 펴시면 262페이지 맨 밑에 그 4번 있죠. 맨 밑에 4번에 신청인 그랬습니다. 거기 신청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신청인이 당연히 토지 건물의 미등기 토지 건물의 소유자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자기 소유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요게 이제 소유권 증명 서류 이거를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측에 그죠? 263페이지 맨 위에 그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 들어갈 건데요. 이게 이제 신청인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타이틀이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괄호 1번에 보시면 거기 교재 263페이지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자, 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토지 같으면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이면 방금 또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법,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건축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배웠죠. 지적법에서 신규 등록 있죠. 요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주로 토지도 있지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우리 배웠지만 건축물을 새로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건축물 대장에 다시 건물입니다. 요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늘 예를 들 때 여기 부라는 거는 아버지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방금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이 완공이 되면 아버지는 보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다. 보유, 갖고만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살기만 하고 갖고만 있고 처분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할 의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 건물을 갖고 계시다가 사망하십니다. 그럼 사망하셨다면 신규 등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상속인이 가서 이제 이 상속인이 부자죠. 이 자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가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상속인이 이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시험에 지출 지문에 나온 게 이거죠. 아버지가 신규 등록되어 있는 대장에 저 건물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인이 가서 보존 등기 하면 되는데 사망하신 아버지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권리 능력을 잃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시험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상속인이 이전 등기해 간다. 그러면 X죠. 그건 아버지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고, 그죠? 상속인이 가서 직접 상속인의 명의로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그 마지막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포괄 승계인은 누구냐 하면 미등기 부동산 토지 건물을 포괄 유증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포괄 유증 받은 수증자죠. 여기서 또 하나 오늘 유증이라는 거는 여러분 유언으로 저 미등기 부동산을 유언으로 증여받았다. 근데 포괄이라는 말은 전 재산,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유증받는 게 포괄 유증이고, 특정 있죠.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을, 그러니까 저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특정 재산을 유증을 받으면 그건 특정 유증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받은 자는 요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X입니다. 항상 시험에 묻는 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았느냐 특정 유증받았느냐 이거 꼭 구분을 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서 포괄 특정 요렇게 이제 아시고, 또 좀 더 들어가면 합병이라는 거는 회사와 회사, 법인과 법인이 합병을 했죠. 합병한 회사가 그 전 합병 전 회사의 미등기 부동산을 또 합병한 회사가 합병한 법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인수했다면 합병 전 법인 거를 요 합병한 법인이 또 포괄 승계 받은 거니까, 그죠? 요 합병한 회사도 자기 명의로 합병한 법인의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요런 지문도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자, 세 가지죠. 다시 보십시오. 밑에 내용 설명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이 가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았거나 합병한 회사끼리 합병을 했다면 그 합병한 회사나 법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포괄 승계받은 거니까요. 이게 다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포괄 승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괄 승계 받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괄호 2번에 그 263페이지 맨 아래에 확정 판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왔죠. 이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그랬습니다. 요 판결에는 법원의 이제 판결에는 민법에서도 배웠던 판결의 종류, 이행 판결, 무슨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배웠죠. 그런 판결을 받아왔죠, 법원에. 근데 판결의 종류, 무슨 판결인지 그 종류는 불문하고 요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당연히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이든 다 된다는 것만 아시고 또 그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들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대로 두시고 판결과 법원의 그죠? 판결과 무슨 판결에 준하는 조서, 여기 조서라는 거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화해 조서, 이런 조서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면 그것도 소유권 증명하면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체를 먼저 보세요. 수용인데 그 264페이지 이제 수용입니다. 여기 수용은 오늘 두 번 나오죠. 이것도 아까 유증도 있고 수용도 있지만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 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미등기 토지를 국가나 아니면 공익사업자, 국가나 공익사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죠. 그러면 수용한 국가나 공익사업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겠죠. 다만 등기된 거, 우리 이제 다음 뒤에 나오죠.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을 했다면 그건 소유권 이전,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게 되고, 여기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4번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건. 요건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는 늘 공법 이런 데 배웠던 제주도지사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여기서 확인이 뭐를 확인해 준 거냐? 이건 건물 있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물 사실 확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거 이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그 시군구청장이 해주고 요걸 가지고 소유권 증명을 하면 요건 건물에 대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늘 건물에 대한 요 4번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밑에 설명이 그죠? 토지. 이거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되죠. 요거는 건물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안 됩니다. 물을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건물이라는 말 없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오고, 토지 있죠. 이거를 토지로 물으면 요렇게 써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그냥 어느 하나만 군수 확인으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지문이 X입니다. 요거는 건물만 됩니다. 토지는 안 되죠. 자, 우리가 1, 2월 늘 강조하는 이유가 1, 2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니까 아직 요 네 가지, 그 내용들보다는 요 네 가지 대장, 판결, 수용, 건물의 경우에 이제
시군구청장 등에 확인받아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보존 등기 늘 한 문제, 예상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등기 실행은 바로 265페이지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등기부 잠깐 보십시오. 265페이지고 등기부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 갔죠. 매매로. 근데 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바로 밑에 그 2번 있죠. 265페이지에 그 등기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서 제가 매매 증여 이런 걸로 소유권 이전되는 거를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존 등기를 보면 갑구의 그 등기부입니다. 소유권 보존 써놓고 등기 목적란에 접수란에는 접수된 날짜와 제123호라고 하는 접수번호 그게 이제 적어지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 강영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적는데 등기 원인란이 빈칸이다. 항상 말하는 여러분 첫 번째 묻는 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자, 이거 하나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지문에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원인과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거기는 항상 빈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없다라고 써도 되고 없다라고 써도 되고 기록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묻는 가장 쉬운 거지만 첫 번째 묻는 보존 등기 지문이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바로 다음 있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내려가면 그 이전 등기에는 이제 매매 원인란을 보세요. 매매라고 써지고 2020년 5월 6일 그게 매매한 날짜 등기 원인이 매매고 그 밑에 매매와 매매한 날짜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만 이제 이거는 딱 한 번 늘 배우시면 다 알죠.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하지 않는다 또는 원인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등기부 보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260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거기 2번에 보존 등기하는 경우 중에 원래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가서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가 가서 단독 신청. 여기는 이제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 신청할 처음으로 하는 보존 등기니까요. 공동 신청해야 될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은 제가 드리니까 바로 261페이지 있죠. 거기에 가운데 등기부 보십시오. 요거 잠깐 제가 소개만 했죠. 앞전 시간에.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리고 접수란이 빈칸입니다. 거기 접수 있죠. 요 접수란에다가 이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보충 설명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가 접수를 안에다가 늘 등기관이 요거 직권으로 했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원래 없죠.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요 등기 원인은 여기도 마찬가지 단독 신청으로 하든 직권으로 하든 등기 원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 X. 그런데 이 소유자가 신현재 있죠. 요 신현재가 지금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현재가 단독 신청으로 요거죠. 여러분 단독 신청으로 한 게 아니고 그 2번에요. 1번 다음에 요 2번에 가처분 있죠. 요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거기다가 가처분 서진돼 있죠, 여러분. 요 가처분이라고 서진 여기다가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고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여기에 가압류라고 서집니다. 이렇게 서십시오. 가처분,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오면요, 경매. 요 경매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가처분 거기에 경매라고 서지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요 임차권 등기라고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요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요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임차권 등기라고 서집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는 얼구에 등기부 이건 이제 갑구가 아니고 얼구에 하지만 일단 종합적인 설명 들어갈 때 가처분, 가압류, 경매, 임차권 등기 있죠. 요 등기가 들어오면 요걸 하기 위해서 미리 직권으로 거기 보존 등기 하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고 가처분 밑에 그 가처분 바로 아래에 가압류, 경매, 임차권 등기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설명은 이 등기부 전체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그려놓고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원, 여기가 등기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 가지고 주로 예를 듭니다. 요 건물에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에 자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그 2번에 등기부 보세요. 여러분 200요 설명은 다 그려놓고 여러분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 책에 261페이지 2번에 거기 권리자라고 적어진 신정화, 이 신정화가 채권자입니다. 권리자라고 써졌죠. 여러분은 내가 채권자가 그 신정화가 내가입니다. 항상 설명할 때요. 내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로서 요 채무자의 건물에 토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건물을 가지고 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신정화가 채권자고 1번에 신현재가 채무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은 채권자가 내가고 내가 저 채무자 건물에 가처분이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가처분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기법 할 때 여러 번 나오지만 가처분이 뭐냐? 처분금지, 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여기 지금 책에 내용이 안 써졌지만 대부분 이 부동산 자체 채권자가 채무자 이 건물에 무슨 분쟁이 생겨서 일단 소송 등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라는 거는 가압류도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요 가처분하고 그 가압류라고 제가 서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미리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미리 처분 못하게 이거를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가는데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졌죠. 금지사항 써놓고요. 책에 보십시오. 그 권리자라 안에 금지사항 증여, 매매, 교환, 양도, 전세권 저당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써졌는데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채권자 신정화가 채무자 앞에 1번에 신현재 요 건물이라면 요 건물에 가처분을 들어갔는지는 거기 써집니다. 여기 빠졌는데요. 책에 피보전 권리. 피보전 권리라는 거는 이 보전할 권리 그건데 소유권 무슨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여기 보세요. 채권자 이 신정화가 채무자 거기 신현재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겁니다. 매매 등을 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매매했는데 이 건물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유권 이전 받아가기 위해서 이전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처분을 걸었던 겁니다. 가압류는요, 여러분, 가압류는 항상 돈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리 저 채무자 재산에 미리 압류하는 거, 그게 가압류입니다. 이 가가 가처분의 가압류의 가가 이게 우리 말하는 가짜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짜가 아니고요. 미리 임시로 예비로 이렇게 처분 못하게 또는 미리 압류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가압류 이거는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한테 저 돈이 무슨 돈인지는 불문한다. 빌려준 돈, 무슨 공사대금, 물품대금, 무슨 대금이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압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매라는 거는 뭐 다 아시죠?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에 이제 바로 판결 등을 받아 경매를 들어갑니다. 경매 우리 배우죠? 중개사법 이런 데서 이제 경매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차권 등기. 요거 여러분 여기 임차권 등기라고 제가 썼지만은 요 임차권 등기는 나중에 우리도 배우지만은 요 임차권 등기가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임차인이 이제 채권자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데 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저 주택이나 상가에 임대차 살다가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를
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배우죠? 민법 중개사법에 작년에 31회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임차권 등기 문제가 민법에서 하나 중개사법에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민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임차권 등기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자 일단 이 네 가지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에 내가 여러분이 가처분 들어가고 가압류 들어가고 경매 임차권 등기 들어가려면 이거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요. 이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관한테 직접 이 채권자가 등기관한테 가서 직접 등기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시험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게 채권자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한테 가서 직접 가처분해달라, 가압류 걸어달라, 경매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거 이거 X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여기 서드린 요 네 가지가 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 이제 결정 명령 여기 결정이라는 거는 법원이 가처분 가압류 경매 하라는 결정 아니면 임차권 등기 요거는 명령 법원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저기 등기관에게 이게 촉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하죠. 이 그림에서 여기 촉탁이라는 거는 우리 지적법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가서 등기해 달라는 거는 신청이라 그랬지만 법원이나 이런 시군구나 국가기관 시군구나 법원이 등기하라 또는 등기해달라 할 때는 촉탁입니다. 촉탁 등기죠. 이 전체가 지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다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촉탁입니다. 다른 말로 촉탁은 부탁, 지적법에서 지적법 할 때 시군구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한테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했죠? 촉탁. 그게 촉탁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 건물에다가 가처분 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이 미등기 상태다. 자, 미등기 건물이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1번 지금 방금 등기부에서 봤던 그 1번의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리고 이제 2번에 여기죠. 2번 아까 2번에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 가압류 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용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260페이지, 261페이지 나중에 읽으십시오. 지금은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토지 건물에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거를 묶어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다. 그랬고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한다. 이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하라는 법원에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의 등기를 여기처럼 2번에 이 등기를 합니다. 자, 이제 등기부 보십시오. 261페이지고 2번 신정화가 참 여러분 신정화라는 이 채권자가 내가 가압류 가처분 이거 걸려고 자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니까 등기 원인란에 그 등기 2번 등기 원인란을 보십시오. 2020년 3월 2일 날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요 신청을 하니까 그 결정 가처분하라고 요겁니다. 결정이 떨어졌죠. 그게 2020년 3월 2일이고 접수란에 그 접수란에 써진 2020년 3월 3일 날 자 이제 3월 3일 제 25,762호 밑에 촉탁 서십시오. 촉탁. 자 3월 3일 날 이제 바로 3월 2일 날 결정이 법원에 결정이 떨어졌고 3월 3일 날 그 다음 날 촉탁을 했죠. 그러면 1번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한 거고 거기 권리자란에 그 1번 권리자란에 신현재가 이거 자기 건물이라고 한다면 자기 건물에 신현재가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한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한 건데 이렇게 써놨죠. 끝에 신현재고 소유자란에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20년 3월 3일 날 이 등기를 아까 제가 접수란에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등기관 직권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한 겁니다. 이 지문 방금 설명드린 이게 자주 나옵니다. 뭐 어느 하나 이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이 가압류나 가처분 어느 하나를 써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이제 써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자 보존 등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십시오. 260페이지 보존 등기 의의하고 그다음에 그 2번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원시 취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시 괄호 2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거. 그 등기부하고 여러분 책에 등기부하고 요거 요 그림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죠?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 요 직권으로 하는 거 요거는 요 그림을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261페이지 맨 밑에 그 괄호 3번에 있죠. 괄호 3번에 공용 부분 규약 폐지 요게 뭐냐? 요 괄호 3번입니다. 261페이지 맨 밑에 거기 읽어보면 공용 부분으로 쓰이다가 그 뜻을 정한 규약이 이게 집합 건물 등에서 관리 규약입니다. 규약 폐지한 경우에 그 공용 부분 취득해 간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선 등기한다. 보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상가에 항상 예를 드는 거 똑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상가가 여기는 아파트보다는 상가입니다. 상가 안에 여러분 보세요. 상가 안에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그 창고 이 창고가 공용 부분으로 쓰이다가 이게 이제 규약이 폐지가 돼서 창고를 이건 이제 취득을 요 창고 부분을 누가 이제 처음으로 취득해 가니까 요걸 무슨 등기하느냐 요 부분을 창고 여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게 옳게 보존 등기 그 부분에 쭉 옳게 나오다가 이제 작년 31회 때 틀리게 나왔죠. 이 지문이 그 소유권 보존 그 자리에 이전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31회입니다. 자 여기만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 이 지문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규약 폐지한 부분을 취득해 간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아까 제가 262페이지에 그죠? 제한 거기는 여러분 공유 지분 보존 등기는 공유 지분 있죠. 2분의 1, 3분의 1. 이 지분에만 공유 지분.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미등기 토지 건물에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지분을 갖고 있다면 요 지분에만 보존 등기해달라. 이건 안 됩니다. 자, 민법에서도 이런 배우는데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해달라. 이거 안 되고요. 하려면 민법에서 배우죠. 공유자 중 1인이 가서 건물을 보존 등기하려면 그 전부 해야 되고 지분에만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일부. 여러분 부동산 일부라는 거는 토지 건물의 일부만 보존 등기해달라. 이거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는 전부 그 토지 건물의 공유 지분이나 일부가 아닌 전부에 해야 되고 전부에 해야 되고 일부에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요건 지문으로 그냥 일부에 공유 지분이나 일부에 되느냐 안 되니까 전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하는 것도 물론 안 되죠. 이미 이거면 당연하죠. 이미 보존 등기된 건물에 다시 보존 등기해달라. 이중으로 중복해서 그건 당연히 안 되죠. X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여기 이제 밑에 여러분 262페이지 맨 아래 신청인 요거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또 네 가지 우선 아직 1, 2월 타임에는 이건 기본 이론이니까 그 설명 내용보다는 타이틀만 봐두십시오. 지금은 아까 괄호 1번, 2번, 3번, 4번 그 264페이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 맨 밑에 등기 실행 고기는 새로 등기부가 개설되는데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은 등기관이 보존 등기하였을 때 할 때는 참 등기 오늘 몇 번 말합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265페이지 등기부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지금요 이번 타임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이 아직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제가 정리를 3, 4월 타임에는 따로 이제 자료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그대로 두시고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존 등기에서 그죠? 요 전체를 먼저 봐두시고 어디를 주로 이제 봐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런 거 있죠. 문제도 하나씩 다루고 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단계별로 가겠지만 지금은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특히 이 그림 오늘 마지막 직권 보존 등기하는 이 그림을 잘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보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보충적으로 또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265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 계약으로 이전 등기부터 쭉 이제 그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 이전 등기 원인 앞전 시간에 제가 그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죠.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끝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이런 식으로 그죠? 각종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가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부터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